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4년 만에 사정이 생겨서 집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그 사정이란 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습니다. 바로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그리 된 것인데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셨던 엄마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보호사를 두는 것도 용납이 되질 않았기에 남편 설득해서 친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엄만 당연히 거절을 하셨죠. 당신 몸 당신이 알아서 할 수 있다 하셨지만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한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더군요. 만일 홀로의 몸이었다면 내가 엄마 곁에 당연히 있어 줄 텐데, 결혼을 한 몸이 내 남편 설득해야 해. 게다가 시댁도 설득해야 해. 여기저기 사람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사정 설명을 해야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좋질 않더라고요.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결국 저는 엄마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사실 엄마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보단 엄마의 건물 2층에 들어왔다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고 평생을 피땀 흘려 일한 보상의 결과였죠. 주상복합 건물이고 총 8층짜리, 1층엔 4개의 상가가 들어선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설득했을 땐 저보다 더 얼른 장모님 옆에 가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었어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서 말이죠. 그 당시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 인간하고 산 세월이 아깝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를 하셨죠. 2층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처가살이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차라리 며느리 너 혼자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면 될 것을 뭐 이사까지 가느냐. 그렇게 중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거동 조금 불편한 건데 요즘 보호사 시스템 매우 좋으니 그걸 활용하라고 하시더군요. 뭐 그러면서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있을 법한 이야기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들 대리사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당신 아프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것이다 등등 으름장 놓고, 말 안 해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 절대로 안 된다고 방방 뛰셨고, 만일 처갓집에 당신 아들 데리고 들어가면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 하셨지만 그 고집 꺾으신 건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야 마땅한 건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으름장을 놓냐고요. 게다가 우리는 둘이지만 사돈은 혼자이시지 않냐. 만일 나나 당신이 혼자인 상태였다면 지금 나를 위해 결혼한 자식이 내 옆으로 오겠다라고 내게 말을 한다면 그 얼마나 든든하겠냐. 병이라는 것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얼른 나아지고 하는 법인데 쉰소리 그만하고 며느리 마음 편하게 해주라고 한 소리 하셔서 시어머니 그 고집 꺾으셨었죠. 며느리라는 입장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여자 혼자 몸으로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군분투하셨던 우리 엄마. 그 고군분투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컸고, 비록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빈자리 느껴보지 못했었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아낌없이 주시기만 한 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내 손이 필요한데 저는 가기로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아세요 라고 말을 못하고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암튼 저는 이런저런 고집들과 말들 속에서 저는 결국 엄마의 건물 2층에 들어가게 되었고, 5층에 거주를 하고 계신 엄마를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살뜰하게 챙겨드렸죠. 식사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그리고 남편 퇴근 전까지 항상 엄마의 집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에게 정신에 팔렸다고 해서 남편에게 소홀했던 적 전혀 없었고요. 처음에 당연히 우리가 들어가야지라고 말해주었던 남편에게 고마워서 더 잘 챙기고 그 전보다 더 신경을 쓰긴 했었어요. 게다가 혹시나 처음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시어머니 나중에 한 소리 할까 싶어 더 정신 바짝 차리긴 했었습니다. 한 2달 정도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자주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르신 이유는 잘 지내는지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게 궁금해서 오시는 거라 했어요. 감시라고 절대 생각 못했었죠. 왜냐면 시어머니 저희 집 오실 때마다 한 손 가득 반찬도 싸가지고 오셨고,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셨던 분이 병수발 드느라 얼굴이 수척해졌다. 아들에게 들었는데 소홀함 없이 너무 잘한다고 하더라. 딸 노릇 아내 노릇 하느라 매우 고생이 많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밀어붙이기만 하면 쥐치는 법이니까 마늘 힘에 붙이면 주말에만 아들을 우리 집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일 당연히 없겠지만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처음에 돌봄 필요했을 때 내가 결혼해서 발목이 잡혀 아픈 우리 엄마 마음 편하게 수발도 못 들어주는 거구나. 왜 결혼을 해가지고 차라리 결혼 이딴 거 하지 말걸. 이라고 잠시나마 먹었었던 그 나쁜 마음 생각나니 미안한 마음도 컸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있었더군요. 저는 남의 일인 줄만 알았어요. 시댁에서 친정 재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거. 물론 그런 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시댁 아주 잘 삽니다. 부족함 없는 집안이고 게다가 친정재산 탐낼 정도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 그렇게 대단한 건물도 아닙니다. 시댁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욕심이 났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결국엔 네 거 되는 것이고 게다가 우리 아들까지 그곳으로 끌고 들어갔으니까 정신 놓으시기 전에 얼른 네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 이런 거였을까요? 발단은 엄마의 생신날 놓아드리려고 했던 의료용 침대로 시작이 되었어요. 가격은 천차만별이었지만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 한 80여만 원의 침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반응이 영 시원찮은 겁니다. 이게 되어도 있는데 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처음 그랬고 그냥 누워만 계신 건데 무슨 80만 원까지 가냐고 좀 더 저렴한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 되어서 저도 그간의 서운한 마음이 터져버렸어요. 친정에 남편을 끌고 들어온 건 저 맞아요. 그리고 흔쾌히 저 따라 친정에 들어온 남편에게 매우 감사했고 미안한 마음 들어 더 잘하긴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만 잘했겠습니까? 없는 시간 쪽에서 시부모님도 소홀함 느끼시지 않도록 그리 행동을 했어요.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편 단 한 번도 엄마 집에 올라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 아니니까 그 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기 돈 들여 산다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 엄마 선물 사드린다고 하는데 게다가 생신이시니까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쓸데없이 큰 돈 쓴다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따라 들어온 것은 고맙다. 그런데 너는 장모님에게 따라 들어온 것 말고 뭘 한 게 있느냐. 처음엔 그렇게 우리 엄마 생각하는 척 해주더니 막상 엄마 건물로 이사한 뒤 장모님 얼굴 한번 들여다본 적 있었냐. 내가 너에게 수발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동 불편한 엄마 내려오는 건 불가하니 네가 한 번 정도는 얼굴 비출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너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들어온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하나 해주니까 또 하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제게 묻대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결혼한 딸내미 친정엄마 돌봐줄 수 있게끔 엄마 곁으로 오게 해준 그걸로도 감사한 마음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남편 말처럼 제가 너무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할 말 없죠 뭐. 정말 얘가 답답하게 구네. 내가 올라가봐라. 장모님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게다가 거동 불편하니까 옷차림도 엉망일 거 아니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는 너한테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남편이 잘 살던 집 처분하고 장모님 집으로 들어오냐. 대리사위도 아니고 어느 누가 그러냐고. 네 엄마야, 내 엄마 아니라. 처음부터 돌봐드릴 수 있게 옆에만 가게 해달라고 한 건 너다.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 그래? 내가 당신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네. 엄마 불편할까 싶어 한 번도 올라가지 않은 건데 몰랐었어. 그럼 나는 그동안 왜 그런 거였니? 니네 엄마 아버지인데 왜 그분들께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뵙고 소외감 들지 않도록 노력을 했냐고. 나는 뭐 정신이 나갔었던 거였네. 네 엄마 아버지가 네가 했어야 한 일인데 내가 대신하고 앉아있었네. 내 엄마 돌볼 시간까지 빼면서 말이야. 얘 말 참 웃기게 하네. 야, 너 결혼한 애야. 그런데 우리 집 그리고 나까지 다 배려해서 너 이렇게 장모님 옆으로 오게 한 것이고 남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해줘. 이거 하나로 너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고 나한테도 역시나 못할 짓 한 거야. 그걸 알면 지금 이런 소리 안 나오지?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는 말을 어떻게 나한테 하냐? 내가 정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왔다 생각하냐? 우리 아빠 알잖아. 딱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양반인 거.
그 양반 100% 들어가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할 것 같아 미리 선수 친 거야. 나라고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는 줄 아냐고. 80만 원 침대? 아, 장모님한텐 8만 원도 아깝다. 왜인 줄 아냐? 내가 피해자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곳에 내가 들어온 거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었고 남편이 저리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남편은 가만히 있질 않았죠. 제가 자기 뺨을 때리니 제 멱살을 잡더군요. 남편은 그날 집을 나갔고 그 다음날도 집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죠. 우선 남편은 누나의 집에 있다고 했고 이게 무슨 남사스러운 일이냐고. 감히 여자가, 게다가 남편에게 죄를 저지른 여자가 남편에게 손찌검을 할 수 있는 거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내 아들 뺨 갈긴 만큼 너 또한 갈겨주랴? 하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이런 일로 사내 안 사내 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니 저보고 남편에게 용서를 빌라 했고 그 보상으로 이 건물을 남편 명의로 바꾸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 정도 했으면 알아서 남편 명의로 바꿔주던지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길 왜 들어왔겠냐고. 어느 정도 살면 이 건물 내 앞으로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그런 기색 전혀 보이지 않고 뺨까지 쳐맞으니까 애가 꼭지가 돌지 않겠냐고. 시아버지 일하시면 경을 치니까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는 겁니다. 아마 건물지 명의로 돌려지면 지도 마음 풀 거고 그럼 너는 네 엄마 수발 계속 들 수 있고 우리 아들은 그 정도 보상 받았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할 거고 이렇게 현명하게 일을 해결해야지 다짜고짜 서로 뺨을 치고 멱살을 잡으면 되냐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네 시아버지 알기 전에 얼른 빨리 해결해. 그냥 건물 주고 애 슬슬 달래란 말이야. 아니 우리 아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집에 오면 밥 먹고 잠자고 씻는 것밖에 안 한다며. 그리고 뭐 이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한테 떨어지는 것도 하나 없는데 뭐 침대를 사내 얼굴을 들여다 봤네 안 봐내라고 하니까 애가 기가 막히지 않겠냐? 지금 피해는 지가 다 보고 있는데 네가 꿇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얼른 이 건물 명의 우리 아들로 바꾸고 그리고 좋게 해결하자. 네 시아버지 이 일하시면 경을 치신다. 어떻게 남편을 집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 피해보면서 배려하기만 한 남편인데 사부인은 이 일 하시냐? 만일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 사부인한테 따지러 쫓아 올라간다. 알겠냐? 그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그 현관문을 연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엄마. 당연히 모든 일 다 알고 있었고 엄마와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었어요. 이 집하고는 인연을 끊겠다고요. 즉 이혼을 하겠다고요. 엄마는 힘겹게 들어와서는 자리에 앉았고 할 말이 있으면 본인에게 하라 하더군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혼자선 아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고 남편 또한 엄마의 상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매우 당황해하는 시어머니의 낯빛이 보였고 엄만 계속해서 당신께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만 올라오면 자신을 볼 수 있는데 왜 이곳에서 멱살 잡힌 당신의 딸만 잡고 있는 거냐고. 어른끼리 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올라가서 둘이 이야기해도 무방하니 그럼 올라가시자고 시어머니를 재촉했죠. 제 일이었고 몸 불편한 엄마까지 끼게 한 건 자식으로 할 짓 아닌 듯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먹고 자고 씻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 지금 가지고 가세요. 그 사람 이불, 칫솔, 그리고 그 사람이 처먹는 단백질.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 물건 하나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이곳에서 한 게 없으니까.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뭐 그지 아니잖아요. 이 건물을 탐내요? 뭐 결국엔 내 것 되겠지만 장모한테 8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도 아깝다는 당신 자식하고 나눠 먹을 생각 추호도 없네요. 귀한하다 뺨 때렸다고 너도 한번 맞아볼래. 저 협박했죠? 상갓집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그만 나가줄래요? 험한 걸 보기 전에? 이혼 소송하다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끝까지 소송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찾아오셔서 엄마에게 사과하고 제게도 사과하시며 제발 이혼만은 피해달라 하셨지만 정중히 사과드리고 처음엔 이혼 소송 멈출 생각 없다고도 했습니다. 엄마가 시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남자 없이 여자들만 살다 보니 딸을 결혼시켰을 때 참 좋았었다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우리 딸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했었는데 그래도 단단한 시아버지라는 울타리를 우리 딸이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런 경험을 우리 딸에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평생 잊지 않은 은혜라 생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을 막지 못하셨지만 결국 소송이 아니라 합의로 마무리를 했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닌데 시아버지 미안한 마음 든다고 따로 돈을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돈 받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저는 그들과의 연을 끊어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남편, 시어머니 얼굴이 아니라 시아버지 얼굴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만일 우리 아버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련은 없는데 유독 시아버지에게만 미련이 좀 생기네요. 든든한 울타리를 제게 경험시켜준 분이라서 그럴까요? 엄만 지금 똑같은 상태세요. 다행스럽게도 더 나빠지건 하진 않았으니 날이 좀 풀리고 공기가 좋아지면 엄마 모시고 여행 한번 가는 것이 지금은 꿈입니다. 결국 또 다시 둘이 남았지만 원래부터 둘이었으니까 익숙합니다. 결혼 전 제 생활로 돌아간 것처럼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